옛날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죠.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말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머나먼 땅에 아주 슬픈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요. 그 마녀는 아이가 있다면 마녀의 은밀한 비밀과 힘을 모두 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마녀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여자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납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악한 마법이
온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마녀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농장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엄청난 소식에 놀라게 되었죠.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젊은 부인은 큰 병에 걸렸죠. 그녀는 날마다 헬스케져 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부인이 낫지 않는다면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온갖 약과 몸에 좋다는 약재를 써봤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는 남편에게 부인을 낫게 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악한 마녀에게 특별한 약효가 있는 약재가 있어요. 그 마녀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남편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마녀의 성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곧장 문을 두드렸죠. 겁도 없이 나의 성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다니 분명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 제 아내가 위중한 상태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당신에게 아주 약효가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내가 널 도와야 하지?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장 아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도 함께 잃게 될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자 마녀는 마음을 바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정 그렇다면 도와주도록 하지. 마녀는 남편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어요. 매일 자네 부인에게 이 약초 잎사귀를 한 조각씩 먹이게나. 그러면 차도가 보일 거야. 남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그의 부인은 매일 약초 잎사귀를 하나씩 먹었어요. 정말로 점점 좋아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녀가 준 약초는 며칠 만에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젊은 부인의 병은 다시 심해졌죠.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증세가 나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마녀 성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마녀는 그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지요. 여기 자네 부인을 낫게 했던 약초의 씨앗이니 이걸 정원에 심으면 된다네. 그러면 자넨 자네 부인과 아이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네 아내가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게 줘야 해. 내 아이를? 그건 절대 안 돼요. 마음대로 하게나. 마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자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젊은 부인은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젠 아기마저 위험하게 되었죠. 남편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 모두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부인과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녀의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약초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그 씨앗들을 심었고 금세 자라났어요. 남편이 자라난 약초 잎사귀들을 부인에게 먹이자 점점 부인의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지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같은 날 왕의 궁전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여왕이 왕자를 낳자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왕자는 장차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왕과 왕비를 매우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아기들이 만날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마녀가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부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아가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맡아서 잘 키울 테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이야. 마녀는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은 깊은 숲에 숨겨져 있었죠.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가 있는 요람을 내려놓았어요. 라푼젤, 내 어여쁜 아가. 시간이 흘러 마녀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란 라푼젤은 이 성에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라푼젤은 낮 동안에는 성에서 내려와 앞들에서 놀기도 했지만 저녁 시간에는 성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긴 머리를 빗겨주었죠. 이 작은 소녀 또한 마녀의 빗질을 좋아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라푼젤은 어느덧 자라서 숙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으로 돌아온 마녀는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나에 따라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그녀의 머리는 이제 성 바닥까지 닿을 수가 있었죠. 너무 좋구나. 마녀는 성의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계단 끝에 서서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계단들이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문도 다시는 이 계단들을 만들지 못할 거야. 다시는.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모두 지켜본 라푼젤은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는 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으로 성 밖으로 내려왔고 저녁에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라푼젤, 나에 따라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황금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성 위로 올라왔죠. 엄마, 왜 저를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무서워 널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날 이후 라푼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거나 새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왕의 궁전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났던 왕자도 역시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젠 늙고 병든 왕은 자신의 아들인 왕자에게 그의 왕관을 물려주고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여 손주를 낳기를 바랐어요. 많은 공주님들이 성을 방문했지만 왕자는 그가 사랑할 신부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왕자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어요. 마침내 라푼젤이 사는 성이 있는 숲에 도착했을 때 왕자는 부하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숲이야. 숲을 가로질러 가면 아마도 지름길이 있을 거야. 왕자님, 이 숲은 마법의 숲이에요. 여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아마 그냥 소문일 뿐일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왕자와 그의 부하는 그 마법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상당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부하는 무척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푼젤이 있는 성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라푼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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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군.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어요. 그리곤 곧 그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녀가 나타나서 라푼젤에게 소리쳤어요. 너의 그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게 내려다.
마녀가 소리치는 것을 듣자 라푼젤은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마녀는 여느 때처럼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갔죠. 그래, 이름이 라푼젤이군. 왕자는 얼마 동안 성 주변을 돌아보면서 라푼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마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고 밤이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 나에 따라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결국 왕자는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마녀가 없는 틈을 타 성으로 다가갔고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라푼젤! 처음으로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죠. 성 아래에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누구신가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나는 이 왕국의 왕자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그럴 수 없어요. 계단이 없는걸요. 그때 마침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요, 여기서 어서 나가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왕자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마녀가 성에 도착해서 소리쳤어요. 여느 때처럼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왕자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죠. 왕자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안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성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몹시 흥분되었어요. 그녀는 마녀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마침내 그 왕자가 바로 그녀 앞에 도착했어요. 왜 어머니가 이런 감옥 같은 성에 가둬놓는 거죠? 어머니는 제게 바깥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이런 곳에 가둬놓죠? 네, 세상은 위험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넘쳐나요. 라푼젤은 왕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더구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알아가는 건 그녀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달아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마녀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마녀를 위해 성 밑으로 내려와 있었죠. 라푼젤이 내가 오는 걸 봤어. 알아서 머리카락을 내려줬네. 성으로 올라간 마녀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잘라져 금속 조각으로 묶여 있었어요. 라푼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야 마녀는 라푼젤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를 직접 잘라 금속 조각에 단단히 매단 채 왕자와 함께 자신의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잡고 성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지요. 라푼젤! 네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그 사이 왕자와 라푼젤은 그렇게 마법의 숲을 떠났어요. 사실 숲이 마법에 걸렸다는 것은 마녀가 지어낸 것이었죠. 왜냐하면 마녀는 아무도 라푼젤을 찾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라푼젤과 왕자는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왕과 왕비님께 데려갔어요. 왕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초를 먹고 건강해지셨단다. 그걸 무엇이라 불렀더라? 그래, 맞아. 라푼젤. 라푼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은 왕자에게 한 늙은 부부가 약초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악한 마녀가 그들의 딸이 태어난 날 약초의 대가로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왕자와 라푼젤은 늙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부인은 황금 머리카락의 소녀를 보자 빼앗겼던 그녀의 소중한 딸 라푼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내 딸아, 내 딸, 내가 너를 결국 찾았구나.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들은 라푼젤은 이제 정말로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뒤 라푼젤과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에 갇힌 마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왕은 그 마녀를 잡아들였고 성 꼭대기에 가둬버렸어요. 마녀가 달아나지 못하게 군사들에게 그 성을 지키게 했어요. 그녀의 마법뿐만 아니라 커다란 비밀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큰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거대한 고래들과 아주 행복한 돌고래들, 무지개색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작은 빛조차 도달하기 힘든 깊은 곳이었지요. 바닷속 세상에는 바닷속 사람들이 여러 생명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왕은 바다를 지배하며 수중궁궐에서 어머니와 6딸들과 살았어요. 왕은 그의 딸들을 무척 사랑하였지요. 하지만 언젠가 육지의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을 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바다 위로 수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지의 인간들은 악마란다. 인간들이 왜 악마예요? 인어공주가 물었어요. 왜냐면 바닷속 생명체를 죽이고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지. 인어공주는 육지의 생활이 궁금했어요. 특히 인간들이요. 언니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할머니도 그녀에게 인간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더구나 그녀는 언니들처럼 자라서 왕관을 받기 전까지는 왕궁의 문을 나갈 수 없었죠. 작은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왕궁을 나갈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녀는 친구 돌고래를 타고 고래인 흰놈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흰놈에게 계획을 들려주었지만 흰놈은 왕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는 미안해져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죠. 그 크고 파란 고래와 돌고래는 그녀를 왕궁의 문에 데려갔어요. 흰놈을 본 문지기가 즉시 문을 열어주어서 그 거대한 고래와 그의 친구 돌고래는 쉽게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문에서 조금 멀어진 뒤 고래 흰놈은 그의 거대한 입을 열어 작은 인어공주를 내보내주었어요. 인어공주 아리엘은 흰놈의 도움으로 바다 위를 향해 헤엄을 쳤지요.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파란 하늘도 보고 살랑대는 바람도 느꼈어요. 세상에, 그때 아리엘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죠. 배라는 것도 처음 보게 된 거죠. 이게 배구나. 가보자. 그녀의 친구 돌고래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녀는 최대한 빨리 배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배는 왕의 것이었지요. 그 왕은 그의 아들 에릭의 생일 파티 중이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아들이 결혼하길 원했어요.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공주들이 파티에 초대된 이유이기도 했지요. 저 사람이 왕자구나. 하지만 인간인걸. 돌고래가 경고했어요.
아리엘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왕자가 연주하는 플룻의 멜로디를 따라 불렀어요. 그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조심해! 널 발견하면 어쩌려고! 돌고래는 경고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점프하여 사라졌어요. 그때 바닷속 왕궁의 마녀는 수정구슬로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 바람이여, 바다 왕의 딸 인어공주와 인간에게 세차게 불어와 폭풍을 일으켜다오. 마녀의 저주로 난데없이 거대한 파도가 나타났어요. 저항하지도 못한 채 왕자의 배는 바위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지요. 폭풍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배를 보며 인어공주는 무척 걱정을 하였지요. 배가 멀리 가라앉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해. 인어공주는 배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남판 배 쪽으로 헤엄치던 그녀가 처음 발견한 것은 왕자가 연주하던 플룻이었어요. 그녀는 왕자의 위치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즉시 왕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를 해변에 뉘었지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왕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는 눈을 떴어요. 살았어! 인어공주는 기뻐서 외쳤어요. 저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깨닫게 된 인어공주는 왕자를 남겨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왕자의 부하들 중 한 명과 파티에 왔던 공주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지요. 어떤 소녀가 날 물속에서 구해줬어. 목소리가 무척 익숙했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소리. 인어공주는 수중궁궐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자의 플룻은 여전히 그녀에게 있었고 그녀는 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다의 왕이 들어와 아리엘의 손에 들린 플룻을 보았어요. 그는 즉시 인간의 것임을 깨달았죠. 우리에겐 규칙이 있단다.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하지. 내 자식이라 해도 말이야. 네가 물에 빠진 인간을 구해줬다는 게 사실이냐?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럼 그는 죽었을 거예요. 아리엘이 대답했어요. 됐다. 인간은 악을 가져오지. 그래서 바다 세계와 인간 세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크게 노한 바다의 왕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요. 아리엘은 바다 세계 마녀 나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대신 마녀도 아리엘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원했어요. 아주 소중한 것을요. 널 인간으로 만들어줄 약을 주겠다. 너는 2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을 거야. 대신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야겠다. 제 목소리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인어공주는 마녀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녀는 왕자를 다시 보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4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마지막 경고를 들은 후 아리엘은 그 약을 마셨어요. 아리엘이 육지를 향해 헤엄치는데 점점 꼬리는 사라지고 대신 2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돌고래의 도움으로 인어공주는 해변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의 성에서 남파선을 보던 왕자는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당신 전에 본 적이 있죠? 맞아. 당신이야.
아리엘은 말을 할 수 없어 대신 왕자에게 플룻을 전해주었어요. 그 왕자는 언젠가 배 위에서 연주하던 그 곡을 연주해 주었지요. 아리엘은 전에 들었던 그 음악이 맞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판에서 연주할 때 당신을 봤었어요.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때 날 물속에서 구해줬죠. 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그를 구해준 사람이 아리엘임을 확신했지만 그의 기억에는 분명 인어공주였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죠. 아리엘은 목소리가 없었지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은 인어공주였는데? 갑자기 왕자는 이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왕자는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은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는 왕자와 후보자 중 한 명을 배 위에서 결혼시킬 예정이었어요. 결혼식이 준비되는 동안 인어공주는 보기만 할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마녀의 말이 생각났어요. 잊지 말거라. 셋째 날이 지나고 네 번째 해가 뜰 때 그 왕자는 너와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왕자를 영원히 잊게 되지. 이틀이 빠르게 지나고 드디어 셋째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왕과 왕비는 그들의 아들을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시키려 했지요. 불쌍한 아리엘은 자신이 그가 찾던 그 인어 공주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는 그가 본 것을 그저 꿈이라고 믿게 되었죠. 아리엘의 소망은 그를 향한 사랑뿐이었어요. 네 번째 날 해가 떠오르려고 하자 아리엘은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언니들에 이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리엘을 도우러 온 것이었어요. 내 사랑스런 손녀, 우리는 마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아리엘은 매우 기뻤지만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왕인 그녀의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의 심장은 딸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고 그 또한 진실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리엘, 내 딸. 내 소원은 너의 행복이란다. 그에게 가렴. 바다의 왕은 그의 지팡이로 할머니의 손에 있던 아리엘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는 소라 껍데기에게 주문하자 아리엘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목소리. 고마워요, 할머니.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모두들. 고래 흰놈의 도움으로 그들은 빠르게 왕자의 배에 도착했어요. 왕자와 공주가 재단에 도착하려 하는데 갑자기 왕자가 멈췄어요. 바로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고래 위에서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인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바다로 점프했어요. 당신이었어.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리엘은 마침내 그의 목소리도 찾고 왕자도 찾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인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사랑과 평화, 우정을 나누며 인어 공주와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커다란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생일 선물로 딸에게 금으로 만든 공을 주었죠.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고마워요, 아빠. 공주는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항상 그 공을 가지고 놀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공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공주는 연못 옆으로 가서 계속 즐겁게 놀았어요. 바로 그때 공주는 자신이 던진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내 공! 공주는 그 공을 쫓아 달렸지만 그 공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어요. 마침내 그 공이 연못에 빠졌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어요. 안 돼! 공주는 연못 옆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공,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지?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내 아름다운 공주여 왜 울고 있나요? 개굴. 공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 살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연못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에게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리는 공주 쪽으로 폴쩍 뛰어 가까이 오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여, 개굴, 왜 울고 있나요? 그 공주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개구리가 말을?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말하는 공주님. 말해보세요, 왜 울고 있죠? 정신을 차린 공주는 개구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선물한 그 금으로 된 공을 연못에 빠뜨렸어. 벌써 가라앉았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는 공주의 반옆으로 가서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그 공을 찾아올게요. 대신 공주님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개굴. 공주는 궁금했어요. 부탁이 뭔데? 만약 저를 공주님의 친구로 허락하신다면 성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개굴. 공주는 잠시 생각한 뒤 그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물속으로 점프한 뒤 사라졌어요. 얼마 뒤 개구리가 그 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공을 던져주었어요. 공을 다시 찾은 공주는 무척 행복해하며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던 개구리는 그대로 남겨진 채 공주를 향해 소리쳤죠. 아름다운 공주님, 저를 잊은 건가요? 성에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개굴. 공주는 멀리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못생긴 개구리랑 나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개굴. 공주는 그대로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자 노크 소리가 들렸죠. 하녀는 개구리가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공주가 그 개구리를 초대했으며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놀라서 물었지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공주? 아빠.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네가 공을 가져오도록 개구리와 약속했다면 네가 한 말은 지켜야지. 왕은 하녀에게 개구리를 안으로 들여 환영해 주라고 일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와서 저녁 식탁 옆에 멈췄어요.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배약께 감사드립니다. 개굴. 크게 점프한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언짢아하며 그를 보았죠. 왕은 개구리가 먹을 음식을 주문했지만 개구리는 사양했어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공주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개굴. 개구리는 공주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저녁 식사 후 떠나겠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떠날 생각이 없었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공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개구리는 졸렸어요. 공주님, 너무 졸려요. 괜찮다면 공주님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아버지가 노하실까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침대에 올라 공주의 베개를 베었죠. 공주는 화를 참으며 개구리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를 깨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공주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떠날게요. 그 못생긴 개구리가 곧 떠날 거라고 하자 공주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좋아, 바로 말해. 부탁이 뭐야? 제게 키스해주세요, 사랑하는 공주님. 그 공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감히?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개구리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키스하는 건데 뭐 괜찮아. 확실히 다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불빛 때문에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빛이 사라지고 잠시 후 공주는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무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남자에게 물었죠. 누구죠?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공주여, 난 저 먼 땅의 왕자입니다. 마녀가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 주문을 풀려면 공주와 하룻밤을 자고 공주와 키스를 해야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하면서도 또 행복해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딸아, 개구리가 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말이다. 왕은 왕자에게 며칠 더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들이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갔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하여 제 왕국에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죠. 연못 옆에는 그들을 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거라 개구리야. 너도 언젠가 너의 공주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즐겁게 웃었어요. 얼마 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먼 곳에 11명의 왕자와 공주 1명을 둔 왕이 있었어요. 아내가 죽고 얼마 뒤 왕은 다시 재혼을 했죠. 왕은 새로운 왕비가 실은 악한 마녀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왕비는 왕과 전처 사이에 둔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왕에게 그들에 대한 불만을 말했고 성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었죠. 자식들도 말썽꾸러기였어요. 하녀들에게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불만이 쏟아졌죠. 마침 새로운 여왕의 불평도 심해서 왕은 이런 소문들을 모두 믿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딸을 멀지 않은 농장으로 보냈어요. 15살이 될 때까지 농부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야 했죠. 못된 왕비는 왕자들도 보내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어려서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비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 밤, 여왕은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자들을 모두 백조로 만드는 주문을 외웠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방을 나왔어요. 백조가 된 왕자들은 이내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몇 년이 흐르고 드디어 공주가 15살이 되었어요. 그날 그녀는 바로 성으로 돌아왔어요. 국왕인 아버지를 보기 위해 그녀가 기다리는 사이 새어머니가 그녀를 먼저 발견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진 그녀를 보자 왕비는 질투를 느꼈고 공주가 성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지요. 그녀는 아버지가 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녀의 방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여왕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주문을 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주의 머리가 너무나 더러워지더니 그녀의 얼굴도 변하고 무척 어둡게 보이지 뭐예요? 왕은 성으로 돌아와 자신의 딸이 돌아온 것을 알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는 즉시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전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내 딸이 아니야. 지금 당장 이 더러운 여자를 내 성에서 끌어내거라. 왕이 이렇게 명령하고는 방을 떠났어요. 그 즉시 왕의 신하들은 공주를 깨워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부하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불쌍한 공주는 울면서 떠났죠. 내 동생들이라도 찾아봐야겠어. 우리가 함께 뭉치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숲속을 걷던 공주는 늙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 노인에게 인사하며 물어봤어요. 어린 왕자 11명 보신 적 있나요? 11명의 왕자를 본 적은 없지만 11마리의 백조는 매일 저녁 보는데 항상 저쪽 해변에 있어. 어린 공주는 슬퍼하며 노인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해변에 갔죠. 해질 무렵 좀 전에 노인이 말했던 11마리의 백조 왕자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금세 해가 모두 지고 11마리의 백조 왕자가 모두 잘생긴 왕자들로 변하자 공주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어린 소녀는 그들이 그녀의 남동생이란 걸 알아차리고 그들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 사이 그녀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동생들도 바로 누나를 알아보았지요.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서로 껴안았어요. 마녀의 주문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가족의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11명의 왕자는 그들이 겪은 것들을 공주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들은 오직 밤에만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새벽에는 다시 백조가 되었어요. 새벽 무렵 백조들은 누나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누나를 싣고 날 준비를 했어요. 해가 떠올랐고 그들은 다시 백조 왕자로 변해버렸어요. 백조 왕자들은 바구니의 양쪽을 붙들고 날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동생들과 함께 하늘을 날며 무척 행복했어요. 마치 꿈 같은 기분이었지요. 잠시 후 그녀는 잠이 들었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구름의 땅 요정을 만났어요. 네가 남동생들이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쐐기풀로 백조들을 위한 자켓을 만들어주면 된단다. 모두 11개. 하지만
모두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백조로 살아야 할 거야. 이 모든 걸 말하고 난 후 그 요정은 사라졌어요. 어린 공주는 동생들에게 이 꿈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죠. 백조들은 공주를 땅에 내려주며 다시 되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날아갔어요. 공주는 자켓을 만들기 위해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을 맨손으로 만진 공주는 너무 아팠고 급기야 손이 부었죠. 하지만 공주는 그 어떤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쐐기풀을 계속해서 모았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사냥을 하던 한 왕자에게 포착되었어요. 왕자는 그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아주 넋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재빨리 인사하기 위해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이 주변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맞죠? 왜 맨손으로 쐐기풀을 모으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어떤 것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글쎄요. 나는 이성의 왕자랍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내 성으로 공주를 초대하고 싶은데요. 공주는 그 왕자의 성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아 초대를 수락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동생들도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왕자의 성에서 며칠을 보낸 공주는 남몰래 동생들을 위한 쐐기풀 자켓 만들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의 사촌이 공주가 쐐기풀로 옷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공주를 보고 마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성 안에 곧 그녀가 체포될 거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처음에 왕자는 그 어떤 소문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수상쩍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왕자는 성을 나와 숲으로 가는 공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공주가 계속해서 쐐기풀을 모으는 모습을 봤어요. 소문이 사실이었군. 그녀가 만약 마녀가 아니라면 왜 이런 쐐기풀을 모으겠어? 저 여자는 주문을 걸려고 쐐기풀을 모으는 게 틀림없어. 그는 즉시 그의 신하들을 불러 그녀를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지하 감옥에서도 그 어린 공주는 몰래 자켓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공주는 옷들을 완성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공주를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녀는 이 재판이 끝나면 벌을 받을 처지였죠. 하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11마리의 백조 왕자가 그녀 쪽으로 날아왔어요. 모두들 넋을 잃고 그 백조 왕자들을 바라보았지요. 내 동생들, 너희들이 왔구나. 내 치마 아래에 있는 자켓들을 어서 입으려무나. 어서 빨리. 백조들은 모두 공주의 치마 아래에 있는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자 차례차례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딱 자켓 하나의 팔 쪽에 바느질이 덜 되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의 팔은 그대로 백조의 날개로 남아 있었죠. 어쨌든 다시 인간이 된 왕자들은 재판장과 사람들에게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나가 무죄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왕자는 공주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공주에게 사과했어요. 공주와 그들의 동생들은 무척 행복해하며 왕자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모두 성으로 돌아갔죠. 왕자는 공주에게 고백했어요. 아름다운 공주, 나와 결혼해주겠소? 네, 왕자님. 하지만 먼저 동생들과 함께 아빠를 뵈러 가야 해요. 그 즉시 11명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성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보자 너무 놀라워하며 무척 행복해했고 왕자들은 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여왕을 잡아 내 앞에 대령하라. 왕자들이 모두 돌아온 것을 안 왕비는 자신이 곧 잡히게 될까봐 스스로 몰래 까마귀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영원히 성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자,
착하고 예쁜 공주는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공주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과 희망에 대한 백조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전해졌답니다.